다른 데는 공실이 더 심하더라고요. 심각하네. 최근에 고양시 향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도 한 분 고생하시고 계신 게 있고, 이 영상 찍기 직전에도 또 읍단소송 문의가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향동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뭐 계약 해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여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전반적으로 향동뿐만 아니라 요즘 법조계 쪽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안이라고 하면서 본질이 좀 희석됐죠.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첨단 산업이나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한다 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일종의 투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문의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게 1-2년 사이에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뭐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오피스텔 분양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오늘 좀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이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다 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대출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대출이 나올 수 있었죠. 뭐 80-90%가 대출로 이제 중도금 잔금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주 소액의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하셨던 목적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싸게 분양받은 다음에 전매를 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유인해서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분양 대행사들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대규모로 분양시켰던 거거든요. 취지는 그런 취지였는데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현재 공실률이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죠. 뭐 아까 영상에서도 보였듯이 대부분의 호실들이 지금 공실로 돼 있고, 뭐 평균 공실률이 뭐 70%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이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80-90%가 공실인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경우 공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뭐 임대 수익은 전혀 없으면서 이자만 내야 되고, 이걸 분양 잔금을 내는 즉시 내 손에는 확정이 되고, 뭐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신 분들이 많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문제는 임대가 나가지 않는 호실을 분양받아 놓고 나서 앞으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분양할 때 이제는 뭐 GTX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분양을 많이 했는데, 그건 뭐 예정 중인 거고, 지금은 자차가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고양 쪽에 아직도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현재도 공급 과잉 상태가 심각한데 추가적인 공급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보다도 더 심각한 공실률이 발생할 걸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다는 데서 향동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들은 그래도 대중교통들이 좀 접근성이 용이해서 뭐 조금 분양이 최근엔 뭐 임대차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동은 뭐 자차가 아니면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좀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호실을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텐데, 뭐 크게는 두 개의 해결책이 있겠죠. 이 계약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이 계약을 없는 상태로 돌려서 내 돈을 돌려받는가, 두 개의 전략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일부 분들은 이 계약을 유지하고 나서 현재 있는 경제 손실은 좀 감소하더라도 좀 장래를 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중도금 잔금을 내고 공실이 발생을 했지만 그 이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을 하고, 공실로 된 그 나의 호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임대차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는 좀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있고, 부동산 경기도 조금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본전 비슷하게 혹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전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실 지식산업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분양자로부터 내가 사겠다 하는 매수인을 찾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찾기까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좀 크실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계약을 없던 상태로 돌리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 계약 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대안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양 대행사들의 광고를 통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찾아가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어쨌든 그 분양사와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사유들이 대략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나의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거죠. 내가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혹은 내가 중대한 착오를 해서 계약을 했다, 혹은 얘가 어떤 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켜주기로 했는데 잘 지켜주지를 않아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유 순서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도 어떤 사유로 해제가 가능하겠다라고, 혹은 취소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쓸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으실 때 요거 이제 사업자를 이렇게 내 가지고 분양을 받으시고, 분양을 받고 나면 나중에 뭐 차익을 올려서 전매하실 수 있다,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동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일종의 분양 대행사들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왕 사기를 쳤다, 사기를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 대화 과정이 녹음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 좀 적기는 한데, 이 피해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분양 대행사들이 구매자들을 현혹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대출 통해서 중도금 잔금을 내시고 그동안은 임대차를 통해서 이자를 감당하시다가 높은 가액의 매매 차익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현혹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설치를 하면 기망당했다는 사실 인정받아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또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착오라는 게 사실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세 차익, 매매 차익, 전매를 통한 매매 차익 이런 거에 관해서 내가 착각을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착오 취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데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내가 계약을 하게 된 어떤 동기에 있어서 착오를 한 건데,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도 무조건 취소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그런 착오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착오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면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는데요. 향동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분양 대행사들이 이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중도금, 잔금, 대출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다 변제를 한 후에 그 가운데 이자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아서 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키는 걸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오 취소 주장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데 있어요. 이걸 그냥 줄여서 산업집적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일반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업, 요즘에 첨단 산업이라든지 특정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주체한테만 분양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지금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런 특정 사업군이 아니면은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내가 분양을 원한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가정주부, 회사원, 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받겠다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 지식산업 기반 산업, 정보통신 사업, 이런 특수한 사업을 운영해야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주부분들, 노인분들이 그런 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의 사업자를 내서 분양받으면 된다라고 꼬드겨서 지금 분양을 받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거의 사기에 가깝기도 하고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이제 소송
소송이 제기가 되고 변론에 출석하면 한 1년 전만 해도 판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 뭐 투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부동산 투기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떼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선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선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구매자들의 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하급심 판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뭐 투자 실패자가 아니라 분양 대행사들이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좀 길이 많이 열렸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 투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눅들 필요 없이 지금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인 조치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산업집적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 분양 같은 데서 저희가 많이 동원하고 뭐 인용하는 법리긴 한데, 보통 이제 분양 계약서에는 이제 입주 예정일이 언제다 이렇게 보통은 월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2024년 뭐 9월 입주 예정 이런 게 이제 보통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는데요. 분양사들은 이제 시행사들이나 뭐 신탁사들은 그게 예정일이니까 그게 정확한 일자를 명시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말일날까지 입주를 예정한 걸로 거의 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선 분양계약서를 처음에 딱 보고 났을 때 거기에 준공 예정일, 뭐 입주 예정일,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예정일이 명시가 돼 있고 그 기간에 이 건축물이 완공이 안 되거나 했던 사정이 보인다 하면 이 소송은 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이제 완공이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늦춰진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좋은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공사 관련된 원자재 값이 막 상승하고 추가적인 막 PF 대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공사 기일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준공이 다 난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상태인 분이라면 그 공사의 지금 진척 과정 이런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으시면은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약드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해서 본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긍정적인 판결이나 뭐 조정이나 이런 결정을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약속된 기일에 준공이 됐는지, 그리고 그 분양받는 과정에서 뭐 이런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던 사정들이 존재하는지, 내가 착오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분양 대행사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민법의 법리나 그 계약서상의 내용을 통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무리하게 중도금 잔금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면서 어차피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을 뭐 분양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를 충분히 피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법인이 지금까지 유사한 소송인 지역주택조합 소송이라든지 오피스텔 사기 분양 사건 이런 걸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나름 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도 저희 노하우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거에 저희 주된 목적은 내가 낸 계약금을 돌려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중도금,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지급을 안 하면 이자가 붙고, 뭐 안 내면 저희에 대해서 그걸 내라는 청구가 들어오고 막 뭐 압류가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약을 해지해서 지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몇몇 의뢰인들은 나 계약금 날려도 상관없다, 이거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에서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죠. 계약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 도와드리는 게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죠.